안녕하세요. 1차 관세법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 관세사 1차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설명해 드리는 강의로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관세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그래서 4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1차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사 시험이 1차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지막 관문인 2차 논술형까지 끝내야 사실 내가 진짜 관세사다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기초적인 지식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2차에 가서 이제 정말 내가 심사위원에게 그리고 채점위원에게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관세사 2차 시험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1차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책에 있는 거를 다 달달 외워서 내가 1차 객관식을 10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합격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암기식이나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건 2차 시험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단기간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다른 강의에서는 사실 1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1차에서 기본이 되어 있어야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1차 때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최대한 빨리 그냥 합격을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관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뭐 대학생 분들이나 뭐 20, 30대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관세사라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이라도 좀 더 빨리 합격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공부는 2차에서 하시고요. 1차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는 4가지 과목이 있죠. 4과목에 관세법, 그 다음에 내국세법이 있고 그리고 회계학이 있고 또 여기에 무역영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과목이 있고 크게 4과목이지만 관세법 안에는 이제 FTA 특례법도 포함이 되고 회계학에는 뭐 다른 원리도 포함이 되죠. 원가 계산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관세법에 보면 FTA법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사실 FTA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FTA 특례법이라는 아예 다른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FTA는 관세 특례법이라고 해서 관세법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관세법에서 35문제, FTA 특례법에서 5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5문제라고 FTA 특례법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5문제 안에서 내가 FTA 특례법이 얼만큼 자세히 내가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그리고 채점위원께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관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회계학이나 회계학이 사실 가장 어렵죠.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을 꽈락을 면하고 평균을 60점 이상 맞기 위해서는 관세법은 90점 이상을 맞는 게 중요해요. 법이기 때문에 암기 부분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관세법이고 1차 시험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법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관세법을 잘해야 관세사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는데 관세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법이고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돼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업무적으로 쓰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모두 관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제가 말하는 거고 관세법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한두 번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알다시피 굉장히 절차법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세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세와 관세로 크게 나눠지는데 세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세법적 성격도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에 모아둔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세법이 꽤나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관세법을 아예 모르고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 힘들었지만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만에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없죠. 그런 관세법 교수님들도 관세법을 일생에 처음 접했는데 확실히 다 이해한다. 1회독 만에.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1회독을 하면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1회독을 끝난 다음에 2회독을 하고 3회독을 하고 회독수를 늘려갈수록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회독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른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관세법에 소질이 없나? 이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1회독을 끝내신 다음에 또 여러분도 혼자서 2회독 해보시고 3회독, 4회독, 회독수를 점점 늘려갈수록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면 절차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뭔가 절차처럼 이루어져 있고 선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볼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회독수를 늘리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난 진짜 못하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저랑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한번 자기 학습으로 한번 회독수를 늘리고 그 다음 3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차 여러분들 실력이 발전하는 거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가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뭐 메일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관세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린다면 무조건 이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라고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신 후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시면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였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과감하게 이건 몰라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1차에 국한된 얘기예요. 2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1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같지만 그래서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제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진짜 넘어가셔도 돼요. 스킵하셔도 되고 2차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서술하기 위한 연습을 하신다면 사실 관세사 합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가장 단기간 내에 1차를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킵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걸 나만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사실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다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험은 1차 시험은 특히 100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꽈락을 피하고 60점 이상을 맞으면 무조건 합격인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죠. 뭐 인터넷에 쳐보면 8대 전문직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 관세사가 있는데 다른 건 뭐 합격률이 10%, 20% 내외 이렇게 되는데 관세사는 제가 봤을 때 합격률이 3%, 8%뭐 이렇게 한 자릿수더라고요. 합격률이. 그만큼 우리 시험이 사실 90명만 뽑는 너무 작은 인원을 뽑는 적은 인원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합격률 안에는 허수도 많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내가 알면 관세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관세법을 같이 공부하신다면 너무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험생들 많이 보면 약간 딱할 때도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뭐 고시생이긴 하지만 쪄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저한테 어떡하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중요한 부분만 100% 이해한다. 그러나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법 1장 총칙부터 교재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관세법의 기본 이해해서 관세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세법이란 어떤 것인지, 뭐 정의들도 있고, 그리고 대원칙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관세법의 기초 내용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